이 술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이 아세트알데히드가 숙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시키는 효소인 이 아세트알데히드 탈수소 효소가 많고 활성화가 좋으신 분들은 숙취가 빨리 없어지고, 이 활성화가 적고 수치가 적으신 분들은 숙취가 오랫동안 남아있을 수 있는, 즉 숙취와 아세트알데히드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알코올은 체내에 들어가면 20%는 위에서, 나머지 80%는 소장에서 흡수되어 혈액을 따라 온몸으로 퍼져나간다. 위에서 흡수된 알코올, 즉 에탄올은 분해 효소인 ADH에 의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분해된다. 그리고 간에서는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분해 효소인 ALDH에 의해 아세트산으로 바뀐다. 우리가 숙취를 느끼는 이유는 알코올이 분해되어 생기는 1차 산물, 바로 아세트알데하이드 때문이다. 몸속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가 머무르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숙취는 더 심해진다. 사람마다 증상도 다양하고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숙취. 그렇다면 아세트알데하이드는 왜 빨리 분해되지 않고 체내에 머물러 두통, 메스꺼움 등의 숙취를 일으키는 것일까? 해답은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분해하는 효소다. 숙취 요인 물질인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우리 몸에 쌓이는 이유는 에탄올을 아세트알데히드까지 분해하는 작용을 하는 효소계는 2개인데, 그 생성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아세틱에시드까지 분해하는 데 작용하는 효소계는 1가지입니다. 결국 2가지가 생산해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ALDH라는 효소계 혼자서 감당을 하려니까 앞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축적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 알코올 대사의 제2단계를 담당하는 분해 효소인 ALDH가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아세트산으로 산화돼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축적과 그에 따른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 술을 마시면 유난히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들은 알코올이 잘 분해되지 못한다고 말한다. 원래 세 잔만 먹어도 빨개지는데 이거. 한두 잔만 먹어도 얼굴은 빨가져요. 좀 부담돼요. 막 술 마실 때 먹자마자 빨개지고 이러면 친구들이 너 왜 이렇게 빨가냐고 막 그러면 항상 그냥 몸이 안 좋다고 막 그런 식으로 핑계 대면서 그래도 계속 마시는 편이에요. 계속 요구해 주세요, 차로. 술을 마시면 얼굴이 빨개지는 것도 아세트알데하이드의 영향이 크다. 술을 마셨을 때 홍조증이 나타나는 것은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생리활성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활발하게 하기 때문인데, 이로 인해 혈관이 확장되고 혈류량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알코올 분해 효소가 없다 하는 얘기는 실제로는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알데하이드 분해 효소가 없어서 알코올이 아세트알데히드까지만 분해가 되고 거기서 축적이 됨으로써 얼굴이 빨개지거나 토하거나 하는 이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이고, 알데하이드 디하이드로소네이즈 활성이 없으신 분들은 술을 사실은 마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경우가 사실은 유전적으로 결정되는 일이기 때문에 동양인의 한 반 정도, 그렇지만 한국인의 경우는 한 10% 내지 20% 정도에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최근 보고된 연구에 따르면 숙취의 또 다른 원인으로 메탄올이 지목됐다. 음주 후 13시간 뒤 혈액을 분석한 결과 메탄올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술을 마신 뒤 혈중 메탄올 농도는 에탄올보다 훨씬 늦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량의 술, 에틸알코올을 먹게 되면 알코올 디하이드로게네이즈가 먹은 술을 분해하느라고 몸에서 생성되는 메탄올을 분해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미량이긴 하지만 메탄올이 증가가 되고, 그 증가된 메탄올이 우리 몸의 어떤 숙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임상적 양상들과 상관관계를 보여서 메탄올이 굉장히 숙취하고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죠. 에탄올과 메탄올을 분해하는 효소는 같다. 하지만 이 효소는 에탄올의 친화력이 더 높기 때문에 에탄올을 먼저 분해하려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에탄올이 거의 다 분해된 후에야 메탄올의 분해가 시작되는 것이다. 문제는 메탄올이 분해돼 만들어진 포름알데하이드다. 포름알데하이드는 분해 효소에 의해 다시 포름산으로 바뀐다.
메탄올의 최종 대사물질인 포름산은 강력한 독성 물질로 알려져 있다. 공업용 원료로 쓰이는 이 물질들은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2005년 케냐에서는 술을 마신 49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원인은 술에 들어있던 메탄올이었다. 메탄올이 대사되면은 중간 대사물로 생성되는 것이 포름알데하이드고, 그 포름알데하이드는 여러분이 아시는 포르말린이라는 그물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독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과량 존재할 때는 치명적일 수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마시는 술에 들어있는 메탄올의 양이라는 것이 아주 적기 때문에 거기서 생성되는 포름알데하이드의 양도 상당히 적고, 그래서 치명적이지까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느끼는 숙취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데는 충분히 기여를 하죠. 그렇다면 메탄올은 어떤 종류의 술에 들어있을까? 우리가 흔히 마시는 소주와 맥주, 그리고 와인과 막걸리, 위스키, 5가지 종류의 술에 들어있는 메탄올 함량을 알아보기로 했다. 끓는 점을 이용해 술을 증류시켜 순수 메탄올 성분만을 추출해내도록 했다. 그리고 각 술마다 검출된 메탄올 성분의 함량을 정확하게 측정했다. 분석 결과 소주와 맥주, 막걸리는 0.01mg 이하로 검출됐고 위스키가 0.04mg, 가장 많은 함량을 보인 것은 0.26mg으로 와인이었다. 메탄올이 없는 술 99.9%의 순수 에탄올에 가까울수록 숙취 발생도 줄어든다. 건강에 유익하다고 알려진 적포도주. 하지만 지나친 음주는 숙취를 유발할 수 있다. 버클리 의과대학에서는 메탄올이 위스키나 브랜디, 적포도주에 많이 들어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술을 만들 때 메탄올을 왜 완전히 제거하지 않을까?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고 술 속에 다른 물질까지 날아가 독특한 향과 맛을 잃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시판되는 위스키 등의 증류주는 0.5mg 이하, 과일주와 같은 발효주는 1mg 이하까지는 메탄올 함유를 허용하고 있어서 안전성엔 문제가 없다. 숙취는 단순한 불쾌감뿐만 아니라 우리의 뇌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숙취가 남아있을 때 기억이나 판단 등 인지 기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어떻게 넥타이를 메고 양치질을 하세요? 제가 넥타이 언제 매는지 모르겠어요. 가운데 파란색이 진할수록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을 의미하는데 13시간 후에도 파란색이 짙은 것을 알 수 있다. 술이 깬 상태, 약 13시간이 지난 상태에서도 굉장히 인지 기능의 저하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전날 술 먹고 그 다음날 운전을 한다든지 아주 여러 가지 좀 복잡한 일을 할 때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술이 취해서 생기는 인지 기능의 저하뿐만이 아니라 숙취 후에도 벌어지는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해서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이걸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폐해가 많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우리가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지난해 한 대학병원에서는 직장인 441명을 대상으로 송년 모임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12월 한 달간 참석한 술자리 송년회는 3회에서 5회로 소주 한두 병 이내로 마시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음주 후에 후유증을 호소했는데요. 그 증상으로 피로감이 가장 많았고 업무 집중력 저하, 건강 이상 순이었습니다. 기분 좋게 술을 마신 다음 날 찾아오는 불쾌감, 숙취. 우리의 잘못된 음주 습관에서 비롯되는 것은 아닐까요? 한껏 들뜬 분위기. 한 직장의 연말 회식 자리다. 가볍게 맥주잔을 기울이던 술자리에 어느새 양주가 등장했다. 회식 술자리에서 의뢰 그렇듯 폭탄주 시간이 돌아온 것이다. 송년회 술자리 분위기를 띄우는데 폭탄주가 빠질 수 없다. 그냥 분위기 띄우기 위해서 많이 마시고요. 물론 이제 제 건강도 중요하지만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마실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폭탄주를 마실 때는 원샷. 술잔을 비우는 것이 술자리의 불문율이다.
그래서 과음으로 이어지고 더 빨리 취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숙취는 어떨까?